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스포츠 분석 페드로입니다. 유로파리그 6경기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감으로 찍지 말고 흐름으로 읽어야 합니다. 전술의 밸런스, 라인 간격, 템포 전환. 오늘 경기 어디서 무너지고 어디서 터지는지 확실하게 분석 들어갑니다. 첫 번째 경기 AS 로마와 빅토리아 풀젠의 맞대결입니다. 로마는 3-4-3 포메이션으로 나서며 중원에서 퍼거슨이 압박과 전환을 동시에 책임집니다. 펠레그리니는 이선에서 창의적인 패스와 중거리 슛으로 공격의 활로를 엽니다. 공격 전개는 짧고 빠릅니다. 라인을 높게 유지하고 점유율로 상대를 밀어붙이는 전형적인 로마식 축구가 예상됩니다. 코네의 좌우 전환과 윙백의 오버래핑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상대 수비를 벌려놓는 장면이 자주 나올 겁니다. 디발라와 웨슬리 등 일부 전력은 빠졌지만 전술적으로 정돈된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빌드업은 깔끔하고 중원에서의 압박은 강합니다. 경기 리듬을 로마가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빅토리아 풀젠은 3-4-3 전형을 유지하지만 완성도 면에서는 차이가 큽니다. 드로신미가 제공권 싸움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공격 전개가 단조롭습니다. 비드라는 빠르게 침투하지만 수비 전환이 느리고 위치 복귀가 늦습니다. 수아레는 활동량이 많지만 전진 패스 정확도가 떨어지고 볼을 잃는 장면이 많습니다. 풀젠은 라인을 내리고 역습을 노리는 전형적인 수비형 운영을 합니다. 하지만 중원 회수율이 낮고 세컨드볼 대응이 부족해 상대에게 계속 공격 기회를 줍니다. 라인 간격이 벌어지면서 수비 조직이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경기는 점유율과 중원 장악력에서 승부가 갈립니다. 로마는 펠레그리니를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빌드업으로 경기 흐름을 완전히 통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풀젠은 역습 타이밍을 노리겠지만 로마의 압박에 막혀 전환이 쉽지 않을 겁니다. 전반부터 로마가 점유율을 높이고 세트피스나 이선 침투로 확실히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로마는 측면과 중앙을 번갈아 공략하며 경기의 템포를 끝까지 유지할 것입니다. 결국 이 경기는 로마가 전술적 밸런스와 압박 능력으로 완벽히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경기 프랑스 릴과 그리스 PAOK의 맞대결입니다. 홈에서 압박과 템포를 극대화하는 릴, 그리고 주전 부상으로 흔들리는 PAOK. 이번 경기는 전술 밸런스와 체력 싸움의 차이가 승부를 가를 흐름입니다. 릴은 4-2-3-1 전형으로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고 점유율을 바탕으로 상대를 압박합니다. 지루는 제공권 싸움에서 중심축을 잡으며 세컨드볼 연결의 핵심입니다. 코레이아는 폭발적인 속도로 측면을 찍고 하랄소는 이선에서 정확한 패스로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릴의 가장 큰 무기는 압박의 효율과 템포 유지력입니다. 라인 간격이 좁고 공수 전환이 빠르기 때문에 PAOK 입장에선 숨 쉴 틈이 없습니다. 홈에서는 초반부터 강한 압박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박스 근처에서 꾸준히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반면 PAOK는 주력 자원이 줄줄이 빠진 상태입니다. 머그, 구게샤슈빌리, 펠카스 모두 부상으로 결장하며 전방 연계가 무너졌습니다. 찰로프가 고립되고 지브코비치는 돌파 후 마무리가 불안정합니다. 콘스탄티아스는 탈압박은 괜찮지만 템포를 끌어올릴 수 있는 전진 패스가 부족합니다. PAOK는 중원 커버가 약하고 라인 간격이 벌어지면 압박이 무너집니다. 릴의 빠른 패스 전환을 막을 수 없고 결국 수비 블록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기는 전술 완성도와 경기 템포 싸움에서 릴이 확실히 우세합니다. 릴은 초반부터 강하게 압박하고 볼 점유율을 유지하며 경기 흐름을 지배할 것입니다. 코레아의 측면 돌파와 하랄손의 침투 패턴이 반복되면 PAOK의 수비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결국 체력과 밸런스 싸움 모두에서 릴이 앞서며 홈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을 전망입니다. 세 번째 경기 셀틱 vs 스트럼 그라츠 경기입니다. 셀틱은 4-3-3 전형으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을 기반으로 경기를 지배합니다. 이에아나초는 폭발적인 순간 가속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찢어놓습니다. 마에다는 좌측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며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고 맥그리거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세컨드볼을 완벽히 회수합니다. 트러스티는 후방에서 빌드업의 중심 역할을 맡고 전진 패스로 상대 압박을 분산시킵니다. 측면 수비는 랄스턴과 존스턴의 부상으로 불안하지만 이선의 빠른 가담으로 전환 속도가 유지됩니다. 홈에서 셀틱은 압박 강도를 최고로 끌어올립니다. 볼 탈취 이후 빠른 전개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장면이 반복될 겁니다. 이에아나초의 뒷공간 침투, 마에다의 넓은 활동 반경. 이 조합은 느린 수비 라인을 상대로 치명적입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셀틱은 체력과 템포 유지력에서 우위를 점하며 상대를 압도합니다. 이제 스트럼 그라치입니다. 4-3-1-2 전형으로 중원 밀집 수비와 역습을 노립니다. 말로는 세컨드볼 싸움에 강하지만 키테슈빌리는 수비 전환이 느리고 포백 라인의 커버 타이밍도 불안합니다. 센터백 조합은 순간 스피드가 떨어지고 박스 안에서 방향 전환이 늦어 빠른 공격수에게 쉽게 공간을 내줍니다. 브르코비치, 후랴코프, 스탄코비치의 부상 공백은 수비 안정성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세트피스에서도 간격이 느슨해 두 번째 볼 대응이 전혀 정리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 경기는 침투 타이밍과 라인 간격 싸움입니다. 셀틱은 이에아나초의 순간 가속으로 스트럼 그라치의 느린 수비를 공략합니다. 마에다가 하프 스페이스를 찍고 맥그리거가 전진 패스로 중심을 잇는 순간 셀틱의 공격 흐름은 완벽히 이어집니다. 스트럼 그라치가 중원 밀집 수비를 유지하더라도 라인 간격이 좁아지는 순간 양 측면 뒷공간이 열릴 겁니다. 이에아나초의 타이밍이 맞아떨어지는 순간 1대1 찬스가 연속으로 나올 것입니다. 셀틱은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상대의 집중력 저하를 노릴 겁니다. 전반부터 주도권을 쥐고 후반에는 뒷공간 돌파로 결정타를 꽂는 그림. 결국 경기의 흐름은 셀틱이 완전히 지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경기 마카비 텔아비브 대 미트윌란 경기입니다. 마카비 텔아비브는 4-2-3-1 전형으로 좌우 폭을 넓게 쓰며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는 팀입니다. 안드라데가 측면에서 폭발적으로 돌파하고 그 움직임 하나로 상대 수비 라인을 강제로 벌려냅니다.
니콜라에스쿠는 컵백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며 박스 안에서 마무리를 책임지는 킬러입니다. 페레츠는 압박을 피하면서 짧은 패스로 전방을 연결하고 이 세 명이 만들어내는 연계 속도는 상당히 빠릅니다. 세밀한 패스워크로 미드존을 우회하고 안드라데 돌파 이후 컵백으로 니콜라에스쿠에게 연결되는 루트, 이게 마카비의 가장 위협적인 공격 패턴입니다. 세컨드볼 회수 능력도 뛰어나 상대가 걷어낸 공을 다시 점유하며 흐름을 끊지 않습니다. 멜리카의 부상은 수비 로테이션에 영향을 주지만 홈의 에너지와 공격 밸런스는 여전히 견고합니다. 이 팀은 초반부터 강하게 압박합니다. 상대 빌드업은 초반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미투일라는 3-5-2 전형을 가동합니다. 수비 안정에 초점을 맞추지만 템포 전환이 느립니다. 빌링이 중원에서 밸런스를 잡고 1차 저지선을 형성하지만 전진 속도가 떨어집니다. 프랑쿨리누가 빠른 돌파로 박스 근처까지 치고 올라가지만 팀의 전개 템포가 느려 세컨드 찬스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브루마도 주니어는 폭넓게 가담하지만 박스 안에서는 결정력이 부족합니다. 다니 실바와 오소리오의 부상은 공격 전환의 창의성을 떨어뜨립니다. 쓰리백은 간격은 좁지만 측면 커버 타이밍이 느려 윙어 대응에 취약합니다. 특히 원정에서는 압박 회피가 되지 않아 라인이 무너지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이 경기는 템포 유지력과 전개 완성도의 싸움입니다. 그 중심에는 마카비 텔아비브가 있습니다. 안드라데의 폭넓은 돌파는 미투일란의 쓰리백을 계속 흔들며 니콜라에스쿠에게 결정적인 컵백 찬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미투일란은 간격 유지에 애를 먹고 빌링의 커버 타이밍이 늦어지는 순간 중원도 함께 무너질 겁니다. 마카비는 홈의 열기 속에서 초반부터 압박으로 주도권을 잡고 빠른 템포로 상대를 몰아붙일 것입니다. 후반에는 체력 격차가 벌어지고 미투일란의 수비 집중력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전술 완성도와 공격 효율성, 템포 유지력까지 모든 면에서 마카비 텔아비브가 한 수위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 영보이즈 대 루도 고레츠 경기입니다. 영보이즈는 4-4-2 전형으로 나섭니다. 이 팀의 중심은 단연 라벨로송입니다. 라벨로송은 중원에서 폭넓게 움직이며 대각선 침투로 하프 스페이스를 찢어냅니다. 그의 움직임은 단순한 전진이 아닙니다. 메잘라형 무브로 상대 수비 라인 사이를 흔들며 공간을 만들어내는 플레이메이커입니다. 몬테이루는 안정적인 빌드업으로 중심을 잡고 라벨로송에게 전진 패스를 공급하며 템포를 이끕니다. 기고비치는 라벨로송의 움직임에 맞춰 중앙과 좌측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컵백 마무리를 노립니다. 라벨로송이 중앙에서 측면으로 빠지면 기고비치가 그 빈 공간을 침투해 결정적인 기회를 만듭니다. 영보이즈는 짧은 패스로 압박을 무력화시키고 후방 빌드업부터 이선 침투까지 전환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세컨드볼 회수율이 높고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어 상대 수비를 흔드는 장면이 많습니다. 홈에서는 템포 유지와 전방 압박이 안정적이어서 경기 주도권을 꾸준히 잡는 팀입니다. 루도 고레츠는 4-1-4-1 전형으로 나섭니다. 하지만 테르지에프와 카마라의 부상으로 전력 손실이 큽니다. 마차도는 역습 상황에서 빠른 드리블을 시도하지만 중앙 압박이 강해지면 쉽게 차단당합니다. 카이오 비달은 활동량이 많지만 수비 가담 타이밍이 느려 측면 커버가 불안합니다. 칼록은 제공권 싸움에 나서지만 고립되는 장면이 작고 세컨드 찬스를 만들지 못합니다. 중원 수비 밸런스가 무너지면 하프 스페이스 커버 타이밍이 늦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수비 라인은 간격 유지가 일정하지 않아 라벨로송의 대각선 침투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원정에서는 압박 강도와 수비 전환 모두 떨어져 실점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 경기는 라벨로송의 움직임이 모든 걸 결정할 경기입니다. 영보이즈는 몬테이루의 빌드업을 통해 리듬을 잡고 라벨로송의 대각선 침투로 공격의 방향성을 만듭니다. 기고비치는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움직임으로 라벨로송의 패스를 마무리하며 골을 노릴 겁니다. 반면 루도 고레츠는 부상으로 인해 중원과 수비의 밸런스가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늦고 압박 전환도 느립니다. 영보이즈의 빠른 템포를 버티기 어렵습니다. 홈의 영보이즈는 점유율을 높이고 전방 압박으로 상대 빌드업을 초반부터 차단할 겁니다. 후반에는 세컨드볼을 회수해 다시 빠르게 전환하며 추가 득점 기회를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경기는 템포, 전환, 전술 완성도 모든 면에서 영보이즈가 지배할 경기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 노팅엄 대 FC 포르투 경기입니다. 노팅엄은 4-2-3-1 전형으로 나섭니다. 하지만 최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질 이후 팀의 전체 밸런스가 무너졌습니다. 우드는 제공권 싸움에서는 강하지만 이성과의 연계가 끊기며 고립되는 장면이 많습니다. 허드슨 오도이는 폭발적인 돌파를 보여주지만 마지막 크로스의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깁스 화이트가 전술의 중심을 맡고 있지만 주변 지원이 부족해 공격 전환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게다가 아이나 도밍게스, 허친슨, 진첸코, 무리오 등 주전급 자원들이 대거 이탈했습니다. 빌드업은 중원 연결이 자주 끊기고 수비진과 미드필더 간격이 벌어지며 라인 정렬이 깨지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수비 전환 시 뒷공간 노출이 작고 세컨드볼 싸움에서도 밀리는 흐름입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전술적 일관성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결국 안정적인 경기 운영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FC 포르투는 4-3-3 전형으로 나섭니다. 조직적인 압박과 점유율 중심의 전개로 경기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팀입니다. 사무 오모로디오는 등지는 동작으로 버티며 이선 침투 루트를 만들어주는 키플레이어입니다. 사인즈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전진 패스와 세컨드 찬스 창출 능력이 탁월합니다. 베이가는 템포 조절과 패스 선택이 훌륭하며 공격의 리듬을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포르투는 중원 패스 회전이 빠르고 라인을 올릴 때도 압박과 전환 템포가 완벽히 맞물립니다. 수비에서는 더블 볼란치 간격이 정돈되어 있어 상대 역습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트피스 루틴도 완성도가 높고 다양한 킥 루트로 상대 수비를 공략합니다. 전술 완성도와 조직력 두 부분 모두 노팅엄과는 확실한 격차가 있습니다. 이 경기는 팀 조직력과 심리적 안정감의 차이에서 승부가 납니다. 노팅엄은 감독 교체 여파로 전술 체계가 붕괴됐고
라인 간거리 유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공격 루트는 단조롭고 전방 압박이 들어오면 쉽게 소유권을 잃습니다. 반면 포르투는 체계적인 전개로 중원 점유를 장악하며 경기를 안정시킬 겁니다. 사무 오모로디온이 버텨주면 사인즈와 베이가 하프스페이스로 침투해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포르투는 경기 초반부터 템포를 주도하며 노팅엄의 수비 블록을 지속적으로 흔들 전망입니다. 노팅엄이 홈에 이점을 노려도 세컨드볼 대응과 라인 정렬 불안은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 경기는 템포 조절, 압박 완성도, 전술 조직력 모든 면에서 포르투가 우위를 점할 것입니다. 오늘 분석 끝까지 본 사람이라면 흐름이 보일 겁니다. 단순한 스코어 예측이 아니라 경기의 구조를 읽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스포츠 분석 페드로의 방식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가시죠. 다음 경기에서도 흐름으로 승부합니다.